안녕하십니까. 우리 정철기입니다. 지난 영상을 보시고 후원 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우리 회원분들, 구독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영상을 올려드리기 전에 제가 3일 동안 영상을 못 올려드린 것은 영상을 하나 찍어놓고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저는 유튜브 자체 프로그램에서 이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에서 편집이 안 되네요. 저는 항상 이제 유튜브에서 상당히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편집이 이틀 동안은 편집을 해놓고 있는데 편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하고 제가 다시 이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편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중간에 제가 실수하고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연 뒤에 숨는 문재인, 김대남 뒤에 숨는 나경원, 이런 제목입니다.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긴거리 여사 특검법이 국회에서 폐기 처분되고 나면 바로 문재인을 치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결국 문재인도 그걸 느낀 것이죠.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나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 마치고 나면은 바로 문재인을 칠 것이다. 문재인이가 그것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경기도지사죠. 김동연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상당히 부자연스럽죠. 한마디로 김동연이가 이 문재인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직전에 전직 대통령이 김동연이를 이렇게 찾아가서 예방을 한다는 것은 정말 웃기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 이제 급했다, 그런 뜻이죠. 이재명과 문재인의 이제 이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결국 윤석열 대통령께서 문재인 심판 들어간다는 것을 문재인이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로 지금 모여들고 있죠. 결국 친문 세력 중에서 바로 우두머리인 전해철이가 벌써 이 경기도에 들어가 있죠. 무슨 자문위원인가 해서 김동연 밑에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김동연 밑이 아니고 이 문재인과 전해철이는 김동연 위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동연을 내세워서 이제 김동연이를 차기 대권 후보로 친문의 후보로 이제 키우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이가 위협을 느끼고 김동연을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이게 김동연이가 문재인을 찾아가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만은 이 문재인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정치적으로 이제 심판을 받겠으니까 김동연을 찾아가서 세를 가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이렇게 경기도에서 이 사진을 이제 공개했는데 결국 문재인이가 김동연이를 키워주겠다, 그런 뜻이고요. 이재명을 끌어내리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재명 보라고 한 그런 사진이죠. 결국 문재인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심판에 조여오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기 때문에 김동연을 찾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경기도가 마치 친문 세력의 망명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전해철을 비롯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있던 대변인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지금 경기도로 집합하고 있죠. 자, 결국 전해철이 이어서 문재인이 직접 김동연을 방문했다는 것은 문재인이가 지금 조여오는 어떻게 보면 심판받는 그런 위협감을 느꼈기 때문에 결국 김동연을 찾아가서 세를 가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한동훈이가 김대남 배우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결국 한동훈이가 김대남 배우 세력을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 좌파 언론들은 김대남 뒤에는 마치 윤석열 대통령실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의 이 분란을, 즉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을 이간질하는 그런 용도로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남이를.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이는 김대남 뒤를 철저히 조사하면 그 뒤엔 누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나경원이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한동훈이는 나경원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어땠습니까? 나경원이가 변명을 했죠. 김대남의 개인 일탈을 가지고
음모론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 나경원이가 한동훈이를 어떻게 보면 저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지금 정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친문 세력과 문재인 그리고 이재명 세력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한동훈과 배신 세력이죠. 나경원 그리고 나경원 위에 있는 김무성이죠. 결국 김무성 배신자 세력과 한동훈이가 지금 보이지 않게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재인은 이재명을 정적이라고 보고 있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것은 이재명의 정적이 김동연으로 이제 이렇게 보입니다만은 결국은 이재명의 정적은 문재인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문재인이가 김동연을 만났다는 것은 이제 문재인이가 결국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칠 것 같으니까 결국 이제 세를 가시하고 있다. 김동연이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경기도청을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했다는 것은 이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결국 문재인이가 이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목숨을 구걸하러 갔다 그럴까요? 김동연이한테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재인이 점점 저어오는 이재명의 공격 모드에 이제 방어 전선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축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이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만 폐기 처분되고 나면은 문재인을 치고 들어간다. 그 시점에서 문재인이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 경기도청을 방문해서 김동연을 이렇게 만나는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지금 경기도가 어떻습니까? 친문 세력의 망명지가 되었습니다. 전해철을 비롯해서 전해철은 오래전부터 경기도정 자문위원장인가 이렇게 임명시켜줬고요. 김형곤이라든지 김형곤은 문재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행정관을 했죠. 그리고 안정관 비서실장은 문 청와대 비서관이었고요. 그리고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세력, 문재인 정부가 그대로 지금 경기도정에 지금 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공격 모드를 대비해서 방어 모드에 들어간 문재인, 그렇게 볼 수 있죠. 정치는 세력 싸움입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문재인과 경기도 김동연이는 지금 하나라는 뜻이고 이재명이가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을 끌어내리고 김동연이를 이재명 자리에 앉히겠다. 차세대로 키우겠다. 호남 세력의 그런 뜻입니다. 결국 문재인이가 경기도청 김동연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김동연을 만나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는 것은 문재인과 이재명이가 이제 뒤에서 보이지 않게 싸우다 이제는 겉으로 보이게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본격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국회 권력을 가진 민주당 대표 이재명, 이 삼각관계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자, 결국 국회 권력은 지금 표면상으로는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표 권한이 상당하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에서 문재인 세력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대표 권력을 가지고 지금 민주당을 이재명이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대표 이재명이는 190석 가까운 야당의 이 거대 야당을 지금 이재명이가 이끌고 있다. 그것도 하나의 어떤 큰 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국회 권력을 쥐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행정부, 사법부를 지금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을 가지고 이재명도 심판할 수 있고 문재인도 심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야말로 이 좌파들의 거짓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을 선동하기 때문에 이 법치를 실행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이나 그리고 문재인을 심판하려고만 하면은 좌파 언론들이 문재인 언론이기 때문에 계속 김건희 여사 특검을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뒤에 있는 비리를 계속 거짓 선동을 하고 있고 또 국회에서는 쉴 새 없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올림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과
이 문재인을 치지 못하게끔 우리 국민들한테 계속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사법의 어떤 그런 권한을 가지고 문재인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것을 심판하지 못하게끔 국정 동력을 계속 문재인 세력이 즉 좌파 언론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지지율을 이용해서 20%대로 끌어내림으로 인해서 그 동력을 계속 없애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호남 세력의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이는 언론 권력을 가지고 있죠. 권력 중에 가장 센 권력이 바로 언론 권력입니다. 이 언론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 국민들을 거짓 선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이 바로 이 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 언론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거짓 선동해서 탄핵을 시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국민들은 언론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좌파 언론들이 이제 공공방송이라든지 이런 언론들을 기본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이 언론들이 거짓 선동을 하면은 우리 국민들은 거의가 100% 이렇게 선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도 그렇게 시켰죠. 그렇게 탄핵을 시키고 나서 수년이 지나서 되돌아보면은 그 모든 것들이 거짓 선동이라고 이렇게 결국 판결이 나더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과거가 되어버린 것이고 현재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이 그것이 기정 역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좌파들은 계속 거짓 선동으로 결국 그 순간만 몰만하고 윤석열 정부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끌어내리거나 선동만 되면은 이 좌파 언론들은 성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이 좌파 언론을 쥐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권력을 아직도 쥐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 세 개의 권력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이는 윤석열 대통령을 이용해서 정적인 문재인을 쳐야 되겠죠. 이재명의 정적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재명의 정적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은 누굽니까?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에 내에 있는 김무성 세력들입니다. 이 배신자 세력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도 이 배신 세력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적이라는 것은 상대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편 내에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의 정적은 문재인 세력인 것이고요. 문재인 세력의 정적은 이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우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은 바로 아직도 뒤에서 살아있는 김무성 배신 세력입니다. 즉 홍준표, 나경원, 유승민, 이준석 이자들이 끊임없이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이자들이 우파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들은 절대로 좌파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이자들을 이용해서 우파를 갈라치게 하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보면은 이 삼각관계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틈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을 이용해서 문재인을 심판해야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과 지금 누가 손잡고 있습니까? 배신 세력,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이준석 이자들이 바로 문재인과 손잡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김무성, 이 배신 세력이 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하느냐?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려야만이 이자들이 우파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권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정적이라는 것은 항상 같은 편에 있는 것이지 반대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편은 항상 보이는 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정적은 자기 편 내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정치에 있어서 정적은 항상 같은 편끼리 싸워서 이겨야만이 우파 행세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좌파에서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재명과 문재인이 즉 갈려 있습니다만은 친노 세력과 호남 세력이 갈려 있죠. 옛 양김 세력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어떻습니까? 김영삼과 김대중이 이렇게 갈려서 끝까지 갈렸지 않습니까? 서로 양보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가 죽어야지 하나가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양보가 없었기 때문에 김영삼이가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호랑이를 잡는다면서 호랑우리에 들어간다면서 오히려 야당, 이 좌파 민주당을 버리고 우파가 된 것입니다. 위장 우파였죠. 그렇게 해서 결국 우파를 모두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 지금 민주당에도 문재인이가 자기한테 조여오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심판 그리고 이재명의 어떤 공격을 지금 느꼈기 때문에 경기도청을 찾아서 김동연이를 만나서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예방한 것이죠. 그야말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자가 앞뒤 체면 다 구기는 거 그냥 무시해버리고 김동연이를 경기도청을 예방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죠. 차라리 문재인이가 오히려 김동연이를 불려들여야죠. 자택으로.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죠. 문재인이는 앞뒤 체면 몰수하고 지금 김동연이를 찾아가서 나한테 같은 세력이 좀 되어다오. 내 대신에 좀 싸워다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재명이가 문재인을 칠 것이다 라는 것을 위압감을 느꼈기 때문에 김동연을 찾아가서 마치 이제 이재명을 끌어내리면은 그 대타로 김동연이가 자기 호남 세력, 즉 문재인 세력의 어떤 대타로 세워줄 것처럼 그렇게 찾아가서 사진을 공개한 것입니다. 자, 이제 문재인이는 어차피 내년이죠. 내년 설이 오기 전에 문재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이미 5년 전부터 예언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한동훈이 지금 공격 사주를 한 김대남이죠. 김대남이가 서울보정감사를 사퇴를 했습니다. 자, 결국 이 좌파 언론들은 김대남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선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를 이간질시키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언론들의 거짓 선동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지금 김대남이를 이렇게 사주 의혹을 파헤치자고 하는 것은 그 뒤에는 나경원이 있다는 것을 한동훈 대표는 알고 있죠. 자,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대남이는 나경원이 지난 전당대회 때 나경원 그 캠프 측의 총괄 특보였습니다. 결국 나경원이 바로 직속 부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나경원의 직속 부하를 만들어준 것은 바로 김기현입니다. 김기현 직속 부하가 김대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 때 김기현이가 나경원을 도우라고 김대남이를 나경원 총괄 특보를 시켜준 것입니다. 결국 김기현 위에는 김무성이 있는 것이고 즉 전체적으로 그림은 김무성이 짜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이 배신 세력과 한동훈이가 싸우고 있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게 김무성이는 지금 마포에서 사무실을 내놓고 끊임없이 이 국민의힘 내에 있는 주호영, 나경원, 김기현 그리고 김재원 이자들을 내세워서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또 어떻습니까?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계속 찬성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흔들고 있는 것이 바로 김무성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이는 김정현 장관 또는 관련자들, 이 관련자들은 이제 나경원과 김기현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 관련자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 관련자들이 하는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찬성했다는 뜻이죠. 제 4명이 지금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탈표는 바로 4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거기에서 반대 찬성표를 등긴 자가 바로 나경원이고 김기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기권표 하나 또 하나는 무효표죠. 그것이 바로 주호영과 배현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손바닥 보듯이 이 배신 세력들의 이 행동 반경을 그야말로 하나하나 다 알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이걸 모르겠습니까? 오찬 초청을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경원이나 김재원이나 이자들에게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있어서 단일 대우를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서 밥은 맛있게 얻어먹고 나오자마자 그야말로 국회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찬성표를 던진 나경원과 김기현, 그리고 하나는 기권 무효표를 던진 누굽니까? 배현진과 주호영, 이 자들을 용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한동훈이가 김 전 행정관과 또는 관련자들, 즉 나경원과 김기현이가 찬성표를 던졌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당론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부결로 해서 폐기 처분시키기로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나경원과 김기현이는 그것을 당론을 이탈해서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고요. 또 거기서 이제 주호영과 배현진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결국은 어떻습니까? 무효표 하나는 기권표를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기권표 만드는 것이나 이 무효표 만드는 것은, 무효표는 저는 배현진이가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고요. 기권은 저는 주호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 특검 재의결 하기 전에 이미 그 4명을 제가 찍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해외 순방만 돌아오고 나면은 정말로 문재인 세력을 치고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맞나 안 맞나는 지켜봐 주시면 되겠고요. 결국 문재인 세력만 심판하고 나면은 국민의힘에서 존재하는 이 배신자 세력들은 저절로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에 내에서 지금 계속 윤석열 정부를 뒤에서 공격하고 있는 이 나경원, 그리고 김기현, 김재원, 그 뒤에 있는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이 자들은 문재인 세력과 손잡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세력만 심판하고 나면은 국민의힘에 있는 이 배신 세력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그것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 대련도 이제 머지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만 마치고 돌아오시면은 약속 대련도 당분간은 하지 않을 걸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좌파 언론들이 계속 우리 국민들을 그럴듯하게 선동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선동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절대로 한 몸이요 하나이기 때문에 이 좌파 언론들이 거짓 선동하는 것, 거기에 절대로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섭리대로 우리 정치의 미래를 읽습니다.